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오래간만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엔비디아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 또 여러 가지 지표들도 공개가 됐었죠. 네, 여러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경제를 놓고 좀 서로 엇갈리는 측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다뤄서 내용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나왔고요. 이러다 정말 11월 안으로 10만 달러 돌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도 함께 동반 상승을 했던 만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은 혼조세가 아닌 3대 주요 지수 모두 오른 초록불을 띠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먼저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하락 출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0.14% 상승 반전하는 기분 좋은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0.63%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존스를 제외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대적으로 기술주 비중이 큰데요. 그만큼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다우존스의 선전이 돋보이는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없이 갔던 시장입니다. 기술주 중심에서 경기 민감주로 좀 투자 트렌드가 바뀌는 모습이 목요일장에 나타났는데요. 일단 금융주, 인프라 관련주 등 트램프 트레이드가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할 것이란 믿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도 한몫을 했겠죠. 일단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날 공개됐는데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로도 감소했고요. 예상치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적다, 고용시장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로도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즉 좀 신규와 계속 지표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오는 고용 지표들 챙겨보시면서 고용시장 상황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는 좀 아쉬웠습니다.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는데요. 10월에 플러스 10.3을 기록했던 것 그리고 예상치가 플러스 6.9였던 점을 감안하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장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일제히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목요일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빅테크가 빠져있는 시장이었습니다. M7 종목들 장중 흐름 한번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0.45% 내림세였고요. 애플도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구글 크게 하락을 했고 메타와 테슬라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장중에는 그 엔비디아까지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7이 모두 다 하락하는 와중에 기타 다른 종목들은 오르면서 빅테크 없이 가는 시장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섹터별로 보면 산업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 그다음으로 유틸리티 섹터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 중심으로 경기 거래가 활발한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엔비디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이날 좀 출렁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사이의 주가 추이입니다. 유독 오르고 내리고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변동성이 큰 밤 사이 하루를 보냈는데요. 변동성의 이유를 몇 가지 좀 제시해 보자면 전분기 대비 약해진 매출 성장세, 그리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치 최상단에는 못 미쳤다는 아쉬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가 말하길 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길 바라는 투자자들은 몇 분기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없으면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기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비중 조정일 뿐이지 지금 이런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빅테크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마무리가 하락세로 이루어졌는데 인도네시아에 지금 아이폰 16 일부가 판매 금지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판매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10배 더 크게 통 크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너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에 못 미쳤다라면서 조금은 신중한 모습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 판매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아마존도 함께 보시죠. 내부자들의 잇따른 주식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미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 매각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크롬 가치가 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구글의 크롬을 인수할 수 있을 기업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 쪼개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는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이 반독점 관련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롬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구글에 많은 영향을 줄지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미 크롬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글의 항목별 매출 비중을 한번 쪼개 보니까요. 검색 광고 관련 매출이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롬을 통해서 이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 구글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롬을 떼버리게 된다면 정말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의 법원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구글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향후 어떤 조치들이 나오는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M7의 종목들 장중 상황 그리고 이슈들 점검해 봤는데요. 주가, 종가 상황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일단 엔비디아 장중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낙폭을 회복하면서 0.52%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애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0.22% 내림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까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64% 내림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의 주가 보시죠. 알파벳의 주가도 장중에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4.5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도 체크를 해볼까요? 내부자들의 잇따른 주식 매도가 있었는데 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메타와 테슬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는 0.36% 내림세를 그리고 테슬라는 얼마나 내렸을까요? 종가 기준 0.72% 하락률로 목요일장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목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일단 넷플릭스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넷플릭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8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복싱 경기에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시청자들이 있었다라는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생중계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라는 게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호실적의 1최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2025 회계년도 제품 매출 성장률로도 29%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제시를 했죠. 이어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 회사 갤럭시 디지털 CEO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10만 달러를 도달한 뒤에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코인베이스의 장중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였었지만 이날 공매도의 전설인 시트론 리서치가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하긴 하지만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너무 올라와 있다라면서 공매도했음을 알리자 주가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종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넷플릭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목표 주가 1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 목요일장에서 1.54% 강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900달러 선에 성큼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최대의 상승률인 32.71%, 굉장히 크게 하루 만에 오르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호실적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이어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장중에도 하방 압력을 받아왔는데 그 낙폭 가팔라지면서 코인베이스 7.7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무려 1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 연준의 발언에도 이번 주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이 말합니다. 그중에 미 시카고 연은 총재, 내년에도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텐데 고용과 인플레이션 지표의 변동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 다만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채 금리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채 금리는 이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이 4.3%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어서 체크해보죠. 4.426%로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국제 유가 밤사이에 꽤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고조 우려에 계속해서 지금 혹시나 공급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함께 보시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을 했습니다. 0.84%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마감 상황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